예. 우리 이제 새청사 그 이사를 앞두고 뭐 우리 원장님도 우리 또 직원분들도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우리 새청사 지금 짓는데 총 비용이 지금 176억 가까이. 176억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건물도 우리가 아주 이제 뭐 면적이든 여러 가지 그 뭐 모양새든 다 이렇게 기능에 맞게 잘 짓고 그게 또 장비도 또 그 필요한 장비들이 또 첨단 장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예, 뭐 휴게실, 식당 등등 예, 이런 것들은 제대로 그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숨부터 쉬시네요. 저희들 예, 예. 그 연구원이 입지하는 위치가 저 만덕동 그 삼주공 그 위에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 저도 가보니까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 한 8분 응선 좀 되는데 우선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 이제 직원들이 그 가게 되면 이제 그 뭐 출퇴근할 때 어떤 교통 문제, 물론 지하철 내려가 마을버스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어떤 뭐 도심이랄까 뭐 어떤 그런 벗어나 가지고 식당 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좀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 그 현재도 아니, 식당 문제가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식당이 없습니까? 지금 그 건축 계획하고 모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뭐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그 식당 관련 예산 부분이 이번 그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계상에는 식당이 설계되어 있는데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식당으로 쓸 수 있는 준비는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식당을 그러니까 그 점심 식사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청사를 이렇게 크게 짓고 우리가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그 학생들의 견학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뭐 어떤 그 학술 모임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우리가 거기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알기로 1층에 뭐 세미나실이 크게 아주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의실, 세미나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될 때 그런 또 인력들이 또 오면 식사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뭐 도시락을 배달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산이 누락돼 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원장님 일단 식당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고. 예. 그럼 식당을 거기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식당을 설치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또 식당들이 위탁 운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식 단가가 올라가고 또 질이 나빠질 우려 있고 또 이제 다른 사업소라든지 그래 보면 그 어떤 그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라는 마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뭐 운영하다가도 뭐 운영을 못 하고 폐쇄하거나 뭐 철수하는 그런 또 사례가 있기 바꾸기도 때문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위탁 운영도 어렵고 사실 제가 봐도 위탁 운영이 뭐 100명 규모면은 사실 위탁 운영 맡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예,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안에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올렸다가 누락이 됐다라고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비용이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까? 식당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면 이제 식당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 식당 비품 저희들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뭐 비품이라면 뭐 조리대 뭐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거 다 말씀하십니까? 예. 식판 뭐 어떤 또 그게 음식을 3천만 원? 조리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라면 뭐 조리하는 사람을 말씀하시죠? 예, 식당을 이제 음식물 조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무기계약자 한 명을 정원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네. 정을 받았고 한 저희들이 이제 입주한 시점을 내년 한 6월로 볼 때 한 반년 정도 네. 그 이제 그 무기계약직을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그 인건비가 한 1,200 정도 반년치 한 1,200 정도 예산을 예. 그래 치면 이제 그 식당에 어떤 그 비품 구입하는 3천만 원, 총 한 4,200 정도 하면 4,200만 원, 예. 예. 4,2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 편리하게 또 안정적으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때 가봤지만은 뭐 공기는 좋은데 공기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면 만약에 구내 식당이 없으면 분명히 외부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습니다. 거의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를 나가야 겨우 식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치면 1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 좀 어떻습니까? 그 복무 규정상 그래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예. 혹여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뭐 우리 환경연구원 생각을 하면 정말 뭐 4,200만 원이 아니라 8,4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번듯한 식당을 만들고 싶은데 또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혹여라도 새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뭐 어떤 비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또는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이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금 그 이렇게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요? 실제 예산은 우리 시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깎이고 거의 다 깎였습니다. 저희들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뭐 줄이고 해가지고 더 이상 결론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은 없다. 예산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식당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아니고 확실하면 4,200만 원을 어쨌든 어디서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그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식당 문제가 상당히 그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밥을 먹어야 또 뭐 식중독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지역 그 예방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일단 뭐 저도 나름대로는 이 예산안을 좀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랬는데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은 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정지 수입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그 식중독균 검사 체계 확립 요게 지금 첨부 서류 828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요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국비 50, 12, 50 해서 총 1억 1,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00 몇 페이지? 828페이지. 828페이지. 식중독균 7,900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사. 이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제 식품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국가가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 이런 신규 사업을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 급식도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데서 어떤 그 식품에 대한 급식 그 납품업자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감안을 해서 우리 정지 수입의 600만 원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왜냐면 내년에는 이제 학교 급식이 대폭 늘어나거든요. 확대되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관원이 아니고 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식중독 집단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이제 학교 급식은 사실 어떤 그 급식 납품 업체도 보면은 그 어떤 그 식품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식품 자체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민원이 늘어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느냐면은 제가 사실은 지난해 그 예산안 심의할 때 지난해 우리가 결과로는 지금 그 560만 원이 감액이 됐지만은 감소가 됐지만은 지난해에도 또 저 지난해에도 이 정지 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민간 그 검사소가 늘어나고 정부가 민간 검사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 세입이 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도축장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게 많습니다. 예. 그럼 이 정지 수입의 주 원인은 도축장이 주 원인. 그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이 지금 그 감소된 부분은 도축장입니다. 그게 지금 만여 건, 한 2만 건 가까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는 다시 문을 열지 않습니까? 문을 열면 아마 다시 이제. 근데 그거까지 감안해서 우리 요거 그 감소 액수를 정한 건 아닙니까? 이제 일부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도 뭐 시장이라고 보면 시장인데 그 학교 급식도 늘어나고 하는 만큼 또 이건 단지 우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학교 급식에서 발견되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심각하고 그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야 될 판이고요. 찾아서라도 검사를 해야 될 판이고 이 학교들에 좀 더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 식중독균 검사도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하고 또 그 우리 또 수입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수입을 늘리자는 것만은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병 진단 거점 센터. 요게 이제 우리가 그거죠. BL3. 그 부분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이거 유지 관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탁을 하는 걸로 되고 4,7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요거는 꼭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거기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BL3 아마 우리 말고 또 타시에도 BL3가 지금 건립이 이제 된 데도 있고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라 가지고 우리도 전문가인데 우리 갖고는 안 됩니까? 이거는 이제 관리거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자체에 실험을 하거나 그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설 자체가 이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자체 아마 예산도 국비로 내려오고 또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전문된 전문가들이 그걸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위험성이 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그 유지 관리는 4,700만 원인데 그 시험 연구비는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센터의 목적이 그야말로 시험 연구일 텐데, 그 상대적으로 시험 연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 시험 연구비 내역은 뭐 재료비, 그 시약비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BL3에 국한된 그거는 우리 원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단지 그 부분만 아니고 다른 어떤 뭐 미생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 부분에서 이제 많이 그 활용을 하는데 하기 그 부분만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BL3에서 그 일단 순수하게 할 부분은 요 1,7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식당도 만들고 하려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신청사회 청소 용역 안 있습니까? 요거 보면은 지금 그 반년 해가지고 3,15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1년이면 6,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그 첨부 자료를 보니까는 아마 청소 인력이 2명. 근데 2명 정도인데 꼭 용역에 맡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용역에 맡기면 다른 부대 관리비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순수 농무비보다도 그쪽으로 훨씬 많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년이면 6,300만 원인데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자활 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그 자활 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활 근로자 같은 부분에는 뭐 거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분들도 일자리를 갖는 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이쪽 예산은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자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2분뿐 아니라 한 4분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좀 더 청소나
또 그 이외에 어떤 그 비품 정리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자발 근로자를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저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이제 반영을 위탁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급여를 직접 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이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게 아마 행정 절차가 이제 우리 예산부서에 어떤 협의, 사용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받아야 그러니까 되는 제가 절차가 말씀드리는 있습니다. 그 기간직 근로자도 또 그 계약직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자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 이미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이 예.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외부에서 기관을 운영할 때 자활 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자활 근로자를 활용 가능하다 하면 이 부분의 예산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도 사실 계약직 근로자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경 부분입니다. 우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 운영비. 이게 지금 이제 1억 7천만 원, 1억 7,9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총 예산이 69억 얼마였거든요. 69억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에 2.58%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 인력 운영 같은 거는 굉장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2.58%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는 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추경 때도 사실은 2억 얼마가 정액이 돼가지고 그때는 뭐 수당 계산을 잘못해서 정액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 회의 중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뭐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2.58%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들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명 이제 결혼이 된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고요. 저희들이 보면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출산 휴가 또 육아 휴직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는 10개월 전부터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인원수에 대해 어떤 요율이나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걸 예측해가지고 누가 출산 어떤 예측이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진 않습니다. 그게 전체 인원에 대해서 몇 건 몇 명 또 연구관 몇 명 연구사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파견 가고 출산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럼 해마다 이런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통상은 예를 들어가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올려야 될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사정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많지 않은 예산에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청사 이사갈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기기를 구입한다거나 장비를 마련할 때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어떤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우리 집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